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135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면은 6번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거든. 배우고 있을 때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할 거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게 등기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라,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토지 이동의 종류가 있거든. 이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규 등록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어.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이다.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가 요렇게 나누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입니다. 축척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등록상 정정. 요렇게 되졌어. 요래 되졌거든. 그래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라.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재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입니다. 지적공부 복구라, 복구. 요렇게 되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각종의 사업이 있다. 이래 되졌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앞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배웠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뭘 한다? 신청. 그러니까 요 밑에 있죠. 요거를 이제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된다.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거든.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육지가 바다 됐다 이 말. 그러니까 경포대 해수욕장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자꾸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록을 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의의를 가봅시다. 이래놨거든. 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죽었습니다. 바다로 된 경우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따라서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죽었습니다. 하천 부지로 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와 하천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하천 부지로 됐을 때는 등록을 말소하는 거다? 지목 변경을 하는 거다? 지목 변경. 이해한다 못한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냥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목이 답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홍수가 나가 논의 일부가 하천으로 편입될 수 뭐다? 있지. 그럼 이건 하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하천은 토지다, 토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에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다. 그럼 하천은 토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목이 뭐다? 지금은 뭐가 됐다? 하천. 이거는 등록 말소다. 지목 변경이다. 지목 변경.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청으로 갑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지력공부에 등록된,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에게 지력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그럼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는 토지 소유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에 이래 냈어요.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한다. 이래 시험 문제를 행기라. 공유수면 관리청이 아니고 토지 무슨 자? 소유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에 죽었습니다.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력소관청은 죽었습니다. 직권 되죠. 그럼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옆에다가 직권. 말소한 토지가 지형에 따라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죽었습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거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요. 그럼 이걸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한다. 이러면 O 덱스다 X.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청량입니다. 일필지 중 죽었습니다. 일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청량을 한 후 바다로 된 것을 말소하고 일필지 죽었습니다. 전부. 바다로 된 경우는 청량을 할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제일 위에 없다만 줄 것이에요. 없다만 수수료가 있답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통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통지는 후입니다. 후. 아까 전에 통지는 전이고 여기는 뭐다? 후입니다. 후. 그러면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청 이렇게 됐거든. 그럼 요거를 잠깐 풀어보면 이제 요렇게 해결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 이래 되겠어. 여기에 소유자가 있거든. 여기에 공유, 수면, 관리청이 있어요. 자,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뭐다? 있지. 요거는 신규 등록.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요거는 며칠이다? 60일. 자,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바다로 쓸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등록 말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딱 조심합니다. 여기에서는 육지가 바다 됐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든. 그러면 구청에서 그 사실을 알지. 맞죠? 네. 그럼 구청에서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에게 여기는 여기에 놓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험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오덱스타 X. 여기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에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이 소유했던 땅 바다가 되었으니까 등록말소를 신청이라고 통지를 하는 거라.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지.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90일. 90일 이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면 돼. 그런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있잖아요. 요렇게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갖춰. 전혀 이제 별개입니다. 별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바다였고 이거는 육지가 바다 됐는데 다시 육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등록을 한다? 회복 등록. 그럼 여기는 뭐다? 말소. 여기는 뭐다? 신규. 여기는 뭐다? 회복.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네. 그럼 요거는 지력소관청이 뭘 한다? 직권. 그럼 요거를 옛날에 시험에 낼 때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덱스다 X. 말소 신청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말소를 했어. 회복을 했어. 하고 난 다음에는 소유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이 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무슨 청? 관리청. 요 관리청은 제입니다. 여기서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는 신청이라고 알리는 것이고, 여기서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는 이렇게 했다는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렇다 가면 됐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청량이 필요 있답다? 없다. 일부가 바다 됐다면 얼마만큼 바다가 된지 청량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수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량 수수료입니다. 하나는 정리 수수료예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수수료 자체가 없는 게 있어. 수수료 자체가 없는 거. 등록 말소는 수수료 자체가 없어. 이거는 청량 수수료도 없고 정리 수수료도 없고. 자, 답은 이겁니다.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지. 그럼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 비용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리수수료입니다. 요게 등록상 정정은 수수료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요거 두 개는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아예 수수료가 없고, 요거는 청량수수료는 있다 없다 이제 정리수수료가 뭐다 없다 이럽니다. 그냥 단순히 하세요. 등록상을 정정하는 거는 수정하는 것이거든. 수정하는 거는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수정하니까 수수료가 뭐다 없다. 그런데 잘못된 걸 수정한다 할 때 청량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었다.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주소를 좀 잘못 적었다. 그런 거를 수정할 때는 수수료가 없지. 근데 청량이 잘못돼가 정정을 합니다. 그럼 청량부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자, 이거 줄을 꺼놓고 공부를 할 텐데, 줄 안 꺼진 분만 손 드세요. 됐어. 자, 줄 꺾겠습니다. 의를 갑니다, 의에. 자, 축척 변경이라 하면 죽었습니다. 지적도. 됐죠? 그러면 이제 137페이지를 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3번의 절차를 옵니다. 또 1번의 성인신청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바로 옆에 줄 것입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옆에 줄 것입니다.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됐죠? 그러면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의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성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은 항상 예외다, 예외 아니다, 예외. 자, 둘째 줄에 갑니다. 대도시시장에, 자, 죽었습니다. 성인 없이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기억, 니은을 묶으세요. 기억, 니은을 묶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죽었습니다. 합병. 니은입니다. 끝에,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제외된 토지.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축척 변경할 때는 각 필집의 지번 및 경계는 종전의 지름에 따르고 죽었습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됐죠? 그럼 이제 2번에 시행 공고로 내려옵니다. 1번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상 공고. 3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첫째 줄,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줄 긋고 위에다가 소관청, X. 그거를 소유자를 소관청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30일 이내에 줄 것을. 30일 이내에. 139페이지를 갑니다. 4번에 갑니다. 4번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옆에다가 92페이지.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전의 면적 결정 면적하고 허용 면적을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후의 면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둘째 줄에 한자를 줄 것입니다. 평판 청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청량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경위의 청량. 한 장 넘기세요. 제일 위에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가면은 지적 청량 등의 정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첫째 줄 끝 1번입니다.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죽었습니다. 경계 복원 청량.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6번입니다. 6번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번별 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41페이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첫째 줄 끝에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청산하지 않는다. 기억입니다. 기억. 필지별 정감 면적의 차이가 죽었습니다. 오차 용범위 이내. 때는 신구 면적의 정감을 청산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니은입니다. 니은.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억. 죽었습니다. 지적 소관청.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시험에는 기억의 지력소관청과 축척변경의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앞에 축척변경위를 쓰고 뒤에 지력소관청 글에 쓰는 게 시험 문제예요.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둘째 줄에 15일 이상 공고. 4번입니다. 둘째 줄 오른쪽 편에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5번에 기억으로 갑니다. 첫째 줄에 20일 이내, 니은 6개월 이내, 디귿 6개월 이내 됐죠?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러면 6번에 청산금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니은입니다. 첫째 줄에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이동의 시기, 축척변경의 토지 이동은 죽었습니다. 확정공고 1. 확정공고를 줄 거고 밑에다가 지력공부 등록 X, 그러니까 지력공부 등록 X, 등록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느냐, 확정공고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143페이지를 갑니다.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래서 자 2번의 구성입니다. 위원 동그라미 1입니다. 첫째 줄에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죽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 둘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5명 이하인 때는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그래가 3번에 내려오세요. 심의 의결사항 있죠. 1, 2, 3, 4를 묶으세요. 묶어가 옆에다가 62페이지 됐죠.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자 4번에 회의를 갔거든요. 회의에 갈로 열고 3번에 통지입니다. 통지. 둘째 줄에 5일 전까지 이러면 해결이 다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자 책의 줄을 다 꺼졌거든. 이거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 28에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어요. 하나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써놓고 하겠어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공고입니다. 그죠? 시행공고는 20일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자, 요거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청량에 들어갑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 결과를 정리한 게 지번별 조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요.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청산금 산정입니다. 요거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 지적소관청이에요.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부담입니다. 부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오차용범위 이내입니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어.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 공고를 하거든. 이거는 15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요건 20일이에요. 그래가 이제 요렇게 놓습니다. 납부가 있거든 6월이에요. 지급이 있거든 6월이에요. 되죠? 이의신청이 있거든 요거는 1월이다 이 말. 그러면 이의신청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가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해요. 그러면 납부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졌거든. 여기서 이제 이래 남아 있어. 그럼 여기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놓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놓고 합니다. 봐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다. 자, 길동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정말입니다. 뭐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이런 거 결성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재개발 하려고 그러면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축척병리도 똑같아. 축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거든.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을 사용한다. 이 말.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라. 그럼 단순히 이해하면은 1200이 크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소축척, 대축척. 그러면 대축척은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줄 수 있냐냐 요 말이라. 요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러면 이 축척 변경에서는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어. 임야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밖에 없어.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만 있다? 지적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축척 변경을 하면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 거꾸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다, 있지. 도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모든 토지가 아니지.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축척 변경하는 지역, 농지구역 정리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니까 청량 방법은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로 답을 내놓고 해볼게요. 보세요. 안정밀한 도면에서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거든. 그러면 현행법에서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500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러면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건다. 제일. 그러니까 도면의 축척이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이 글자를 기억하세요. 축척 변경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제 말 들어보세요.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를 만들거든. 그럼 그 재개발위원회 속에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인에서 10인이거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 말.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 속에 주민들이 포함이 돼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이야 결정이 있고 집행이 있습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 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결정을 했다면 그걸 집행하는 거는 지적소관청이 집행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집행기관이 있죠. 그럼 심의 의결했다는 이 말은 의결기관이지. 말 그대로 심의기관이지. 맞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축척 변경에서 심의 의결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적소관청에서 했다는 소리다.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했다는 소리다. 축척 변경위원회. 그래서 축척 변경의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거든. 그 말은 과반수 이상은 토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소리는 주민이 동의했다는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야 디탈이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겠지만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이다. 자, 그럼 거꾸로 시도지사 승인사항. 자, 시작.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도공부, 반출. 그럼 축척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입니다.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을 사용해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하려면은 길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고 해라. 이 말.
그 다음에 좀 전에 축척변경하면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거든. 거기 의결을 거치라. 그 다음에 시오리사 대도시지랑에 뭐를 받아라? 성인.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는 요래 공부를 합니다. 좀 전에 했으니까. 시로리사 성인상 일단 3개를 외웁니다. 시작. 지번변경, 축척변경, 재료공부, 반출. 자, 두 번째. 시로리사 성인을 받는데 안 받아도 되는 예외 2가지가 있어요. 예외 2가지가. 하나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럼 이걸 그냥 외우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합병. 자, 이래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1에 됐거든. 이거는 1200분의 1이에요. 이거는 500분의 1이에요. 도면의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그럼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부터 같게 해줘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1200에서 몇 초로 고틴다? 500분의 1. 이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결론, 합병하기 위해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되죠. 제외. 그럼 만약에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이것만 치면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그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됐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를 글자를 잠깐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138페이지 제일 위에 가세요. 제일 위에 가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박스에 디귿을 봅니다. 박스에 디귿을 봅니다. 보세요.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좀 전의 지력 공부에 따르고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축척 변경을 하면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야 돼. 새로. 지번도 새로 정해야 되고 면적 경계 다 새로 정하는데 시도리사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걸. 단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시도리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 30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때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점유자가 하는 거라. 오케이? 네. 이걸 지적 소관청이 이라면 OX다. X. 그렇다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면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항상 요 공부할 때는 요래 공부를 하세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거든.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러면 이제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거든. 그래,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이래 말했지. 요래 말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라면 길동의 필지가 100필지가 있다. 그러면 1, 2, 3, 1위가 100번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상식으로 보세요. 1번지에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지목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공실이가가 어떻게 된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거를 쭉 써내린 게 지번별 뭐다? 조서. 이때 자, 축척 변경하기 전이 있고 후가 있거든.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이 300이었어. 2번지의 면적이 500이었어. 3번지의 면적이 700이었어. 축척 변경 청량을 해보니까 310으로 놓더라. 이말 500으로 놓더라. 이말 695로 놓더라. 그러면 축척 변경 전과 후에 면적의 감이 있답다. 이제. 그럼 이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지. 이 사람 면적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요 예를 꼭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이가 남의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결론은 면적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 가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요게 무슨 절차다? 정상.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거든.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거든. 그럼 늘어난 사람 돈 내놔려면 얼마로 할 거냐? 우리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이라는 걸 책정해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그걸 산정을 하는데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예를 들면 여기가 도로가 있다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 말. 그럼 요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그래가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조사를 해가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00만 원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요 그림만 단순 비교한다면 있잖아요.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면 요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으니까 1000만 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야지. 그럼 구청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 얼마? 1000만. 나가는 돈 얼마? 500.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그러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라.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됐죠? 그럼 여기서 청산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라면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안 하는 거야.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원이 찬성을 했어. 이 말은 축척 변경하기 전에 주민들이 모여가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어도 청산하지 말기로 하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청산 안 한다 이 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됐다면 이제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납부고 이제 수령 통지는 뭐다? 20일. 그 면적 늘어나는 사람한테 줄여서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 보내야지. 맞죠? 납부는 몇 월? 6월. 지급은 뭐다? 6월. 이의신청은 뭐다? 지적소관청.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러면은 확정 공고를 한다. 그러면 요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뭐다?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요 글자를 보세요. 확정 공고가 있으면은 등록, 정리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출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출생 신고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그죠?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확정 공고만 딱 하면 토지의 표시는 달라진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지료공부 등록했을 때, 지료공부를 정리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다. 확정 공고다. 확정 공고. 그럼 186이다, 187이다, 187.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지력 정리하고 등기 좋다 소일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갑니다.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뭐가 나왔냐 할 때 평판 청량이 있고 경위의 청량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리로 오세요. 보세요. 축척 변경한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청량 방법은 이제 시작. 경위의 청량.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평판 썼다. 최근에는 경우의 청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청량? 평판. 지금은 무슨 청량? 경위의 청량. 그럼 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도면에다가 등록을 다 해요, 안 해요? 해. 그럼 옛날에 등록할 때는 전부 다 평판 청량으로 등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도면을 땅에다가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등록할 때 무슨 방법이었다? 평파. 복원할 때도 무슨 방법? 평파. 이제부터는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합니다. 옛날에는 도면을 평판 청량으로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척 변경을 하면 경위의 청량을 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등록할 때 평판 청량으로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복원도 무슨 방법이라고? 평파. 이제부터 다시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감 잡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책에 이래 놓습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비치하는 지역으로, 오케이?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평판 청량 방법으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후 무슨 청량? 경위의 청량. 그럼 만약에 글을 이는 없겠지만 시험에 이거 놓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러겠지만 위치 안 바뀌면 됩니다.
오케이? 위치만 안 바뀌면 돼요. 됐죠? 그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경계점 자비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경의의 청량이다. 평판 청량이다. 경의의 청량. 자, 두 번째. 이런 거는 상식으로 푸세요. 지적, 공부, 정리, 경계, 복은, 청량. 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이거 못해요. 못한다는 걸 가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리로 오세요. 자, 첫 번째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집 허물고 새 집 지어. 이번 달에 우리 집 도배한다 안 한다? 빨리 말하세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이 토지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적은 몇 분의 몇이다? 전의 100분의 1. 그러면 축적 변경하면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지금 아직 축적 변경 안 한 상태거든. 현재 몇이다? 전의 100분의 1. 조금 있으면 몇 초로 바뀐다? 500분. 그럼 이 도면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지르공부 정리할 수 뭐다? 없다. 이 도면 갖고 청량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계복은 청량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축적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도공부 정리, 경계복은 청량할 수 뭐다? 없다.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바뀔 테니까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 가만히 놔둬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우와,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요거를 하나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143페이지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14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3번에 심의의결사항 이래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적시간에 위원회는 몇 개가 나온다? 괜찮습니다. 3개죠, 그죠? 3개. 그냥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위원회가 몇 개다? 3개. 그 심의의결사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돼. 되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입니다. 그게 지적청량정보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5개입니다. 1번은 정책개발, 2번은 연구개발, 3번은 재심사, 4번은 지적기술자 양성, 5번은 지적기술자 징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 개발한다, 연구 개발한다,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적기술자를 양성하고 징계하는 거는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거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돼. 외우는데, 여러분들 1번을 보세요.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축적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축적 변경? 그럼 계획서를 이루는 것도 전부 다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보세요. 그냥 청산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이래 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공시법 시간에 청산금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래 외우는 거예요.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적 변경 절차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아까 축적 변경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했다? 축적 변경 위원회. 그럼 이리 와보세요. 청산금 산정 어디서 한다? 축적 변경 위원회.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 심의의결 어디서 한다? 축적 변경 위원회. 그런 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공부를 금만 공부해야 됩니다. 청산금은 축적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오케이? 네. 축적 변경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적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3번에 통지에 보면 5일 전까지 있거든. 그거를 외워야 돼요. 이걸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위에 거는 말 안 했거든. 왜? 제 손을 보세요. 개모임합니다. 개모임 회장이 소집한다. 오더와이다. 가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출석한 사람 가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그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거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끝.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 정정이거든. 자, 여기는 이제 책으로 보러 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앞 시간에, 그러니까 앞에서 요거를 했고, 그럼 이제 요거를 했어요. 이제는 요거를 배우러 간다. 등록상 정정 이랍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 있잖아요. 시험에 어디에서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건 공부하면 됩니다. 줄 거 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의를 갑니다. 의에. 등록상 정정이란 지력 공부에 등록된 등록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력 소관청에 적었습니다.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에 적었습니다. 신청.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이제 시작. 신청, 직권. 요거 순서대로 외워가 있죠? 네.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중간 거를 먼저 외웁니다. 그래요. 위, 아래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간 거를 먼저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가 위, 아래 이래가 눈웃음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소유자 신청 이래 나눴거든. 요거는 이제 145페이지를 갑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거기 여기도 144페이지에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144페이지 제일 밑에. 첫째 줄, 두째 줄, 제일 밑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록사항에는 적었습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첨부 서류입니다. 박스에 니은. 자, 적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 토지에 적었습니다. 경계가 변경. 기억입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적었습니다. 성낙서. 한 칸 밑에 적었습니다. 확정 판결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이해관계입니다. 경계와 면적의 변경은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접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나 자르세요. 제한물권자,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못하 않는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른 정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들어갑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라더라도 적었습니다. 이해관계의 성낙서 등의 서류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 손을 보면 잠깐만 요렇게 그러겠어요. 좀 다시 배울 텐데 한 번 더 해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앞에서 청량을 배웠거든. 청량은 크게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청량의 대상, 하나는 청량의 절차, 하나는 지적위원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청량을 했거든. 그럼 이제 보세요. 청량을 하면은 항상 경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청량의 결과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라는 거를 둬. 오케이? 그럼 지적위원회에서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심사 재심사는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한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여러 번.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래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청량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두 번을 한다. 그게 하나가 심사, 하나가 뭐다? 재심사. 감 잡았죠? 그럼 심사나 재심사는 재판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이. 자, 결론입니다. 심사, 재심사 했어. 그럼 그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결과를 갖고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수정할 때는 이해관계는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감 잡았죠? 네, 됐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등기 시간이었다면 잘해야 됩니다. 판결서 갖고 등기할 때 그 등기에 이해관계이 있다면 이해관계의 성낙서 전부 해야 된다입니다. 해. 등기에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지적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성낙서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래밖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됐어요.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직권 등록상 정정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동그라미 3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직권 정정 사유 이래가 1번부터, 기억부터 지역까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거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3번입니다. 3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요거는 27회 시험 문제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을 전체를 사각에 연화놓고 갈로 2개를 딱 쳐놔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럼 한번 봐볼까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는 자,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이 칸을 비워놨다 이 말입니다.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기서는 작성하러 대장의 사유란에 줄 것입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1번을 전체를 칠판해 볼까요? 요래 써놔놓고 요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거 이게 시험 문제에 있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장부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장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못 적은 게 있지. 잘못 적었다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2줄로 딱 끊고 수정을 해야 하네요. 수정한 사람은 도장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요. 그러면 이제 장부를 수정했을 때는 이거는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없이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27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옵니다. 소유자 정정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소유자 정정입니다. 그러면 소제목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지. 맞죠? 네. 등기된 토지입니다. 지력소관청의 등록상 그 정정사항이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썼어요. 토지의 표시, 요래 쓰고 X 이라세요. 토지의 표시 X 이라세요. X 관한 사항인 경우는 자 기억니은 띠끌리를 죽었습니다. 등기필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또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외울 때는 기억니은 뒷글 리얼을 외우지. 그 위에 토지의 표시를 묻고 있는지 소유자를 묻고 있는 거는 대충 넘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등기 나왔으니까 소유자가 나야 된다. 토지 표시가 나야 된다. 소유자. 그걸 아니 그렇게 고쳐버린다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래 고친다 이 말 시험 문제가. X다 X.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소유자. 딱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의 소유자라는 거 딱 읽으면 등기 나와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미등기입니다. 두째 줄 끝에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여러분들 미등기는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소유자니까 호적을 갖고 한다 이 말. 그럼 이걸 옛날에 시험에 밑에다가 주민등록 X 주민등록 X.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뭐다?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가지고 책으로 오세요. 칠판에 오세요. 자, 요거를 이제 푸실 때 이래 풀거든. 자, 이리라 봅니다. 보세요. 여기에, 자, 보세요. 이렇게 냈거든.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줬어. 그럼 이제 등기부도 요렇게 되줬죠. 부동산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정. 일어났죠? 그럼 이제 답입니다.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거든. 그럼 부동산 표시를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달려졌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소유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소유자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게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요거는 소유권이니까 얼구다, 얼구아니다. 얼구. 얼구는 전세다, 전세아니다. 전세.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이자가 달라졌다마다 권리의 변경. 감 잡았어요. 그럼 요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소유자들, 다시 합니다. 소유자 확대를 시킵니다. 소유자죠.
전세권자도 권리자다, 권리자 아니다? 권리자. 그럼 결론은 소유자, 이게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해도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그럼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정. 좋다. 그럼 전세권자는 빼고 그냥 소유자를 꼭 하세요. 오케이.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토지의 뭐가 있다? 표시가 무슨 자가 있다? 소유자. 그러면 지적법 시간에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록, 사항, 정정.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시작. 소유자, 정정. 그러면 요 위에서는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여기서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시작. 소유자, 정정. 감 잡았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게 정정이라. 오케이? 그럴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학에서는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항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지적 소관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애당초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신청인은 바로 적어줬는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마다 있다. 이럽니다. 그럼 이제 답 나옵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 몰래라 신청.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몰래라 직권.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딱 나오는 거라. 그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결론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공시 파트든,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면 직권으로 할 수는 뭐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돼.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월한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요거죠. 제목은 요거지. 제목은 요거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경계, 면적이 잘못됐어. 오케이? 네. 그러면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 한다? 신청.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무슨 관계는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 이해관계. 그럼 이해관계는 성낙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판결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항상 법학 시간에 성낙서 또는 무슨 서? 판결서. 이해관계는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니까 소송거래에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지. 됐죠?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적어 놓고 해봅시다.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공부 딱 하면, 요리 오세요. 요 제목이 요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거든. 그런데 실제 경계는 여기인데, 이리로 잘못 등록했는 거라. 그러면 갑이 바로 잡아달라고 하지. 그럼 을이 순순히 응해요, 안 응해요? 안. 그럼 옥신각신 하겠죠? 그럼 소송으로 가요, 안 가요? 가. 그럼 판사가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등록사항을 정정하라면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 한다? 이래 되는 거야.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제 답! 이해관계는 없으면 되는 거라. 맞다. 그래서 우리 책에 146페이지를 갑니다. 146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직권정정사유 이러네. 그 말은 이 직권정정사유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권정정사유 옆에다가 화살표 하고 요거 썼어요. 경계면적 x 이래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계면적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기를 이거는 기억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요래해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등록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입니다. 요거를 해보세요. 요거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토지가 밭이라 밭. 그럼 밭전자를 써서 지목이 뭐다? 그럼 대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게 시작 등록. 시작 등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래합시다.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면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야지.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죠. 올리는 걸 뭐라 그런다? 등록. 자동차 샀잖아요.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지. 됐다. 그럼 지목이 뭐다? 이게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거를 공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하는 거라. 서류. 오케이? 네. 그럼 서류를 작성해가 정답이다. 장부를 이렇게 고쳐야지. 요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럼 결론은 장부를 정리하기 전 단계에 1차적인 서류 한번 작성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딱 하세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장부를 고치는 게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면 요거 보고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요거 보고 해야 된다는 말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그대로 등록해야지. 그럼 이 내용과 다르게 등록했으니까 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지.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왜 기억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 할 때 기억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해.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이걸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이걸 자꾸 털거든. 한번 볼까요?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해. 오덱스다 X. 토지 이용 계획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잖아요.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왜 기억을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은 출제 이윤도 이성을 가지고 있거든. 맞죠? 그분들도 보세요. 이 수험생이 이 9개 못 외운다는 거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 고려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기억부터 외운다? 지역부터 외운다? 기억부터 외웁니다. 오케이.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렇다 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뒷건 묶으세요. 니은 뒷건 묶으세요. 니은에 갑니다. 지적도면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죽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뒤것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에 관련된 개정의 규례에 따라 죽었습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 여기서 면적 환산이 잘못을 이제 그냥 요래상 그냥 가볍게 봅시다.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잖아요. 100평이에요. 다시 옛날에 우리나라의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이지 평. 근데 지금은 제곱미터지. 맞죠? 네. 그럼 평에서 제곱미터로 가야 되지. 갈 때 한 평은 3.3이지. 맞죠? 그러면 330이죠. 이 330은 청량회가 얻은 것이다. 여기다가 3.3을 곱해만 주면 된다. 곱해만. 그럼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럼 공무원이 3.3을 곱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3만 잘못 곱했는 거라. 오케이? 그럼 청량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곱셈만 다시 하면 돼요. 곱셈. 오케이? 면적 환산이 뭐가 됐다? 잘못. 저는 있잖아요. 두 개. 이게 원래 순서는 1이 안 돼 있거든. 기억은 그대로 돼 있어. 법에는. 순서는 1이 안 돼 있거든. 그 일부러 외우기 쉽게끔 모아놓은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리얼 미음도 묶어보세요. 그것도 순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리얼 미음도 순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리얼에 가봅시다.
지력청량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죽었으면 지력위원회에 뭐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제 손을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청량을 했어. 결과에 분쟁이 발생했어. 분쟁이 발생했다면 심사, 재심사를 해야 하네요. 그럼 심사, 재심사 결과가 있죠. 그럼 그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지금 그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지력청량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정정을 하는 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직권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옆에다가 63페이지라고 썼어요. 63페이지에 미음으로 갑니다. 토지 합필 제한 위반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죽었습니다. 등기관의 뭐다? 통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해서 등기소에서 통지가 와가 수정하는 거는 등기소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등기소에서 통지가 와가 이거 바로 잡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바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돼. 직권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업, 시엇, 이형을 어쩔 수 없이 외웁니다. 근데 비업, 일어났죠. 작성, 재작성 당시. 오케이? 시어서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형은 잘못 입력된 경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지어서는 있잖아요. 그냥 던지세요. 그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안 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있잖아요. 요거는 칠판은 지우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좀 쉽니다.